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계산 문제로 아까 343페이지로 가시면은 아까 21번 기억나시죠? 그거 21번.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 학문하러 오셨습니까? 자격증 따러 오셨습니까? 그럼 맞히면 되잖아요. 제 말이 틀려요. 그럼 좀 빠른 방식이 좋겠죠. 인정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제가 던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820이 나왔죠. 그럼 몇 퍼센트죠? 8.2%다. 이렇게 희망을 좀 가지세요. 책처럼 그렇게 복잡하게 수익이 안 나와요. 이게 가장 유력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계산 문제를 11문제까지 출제된 적도 있었어요. 나쁜 놈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 기출문제에 숫자만 바꿨거든요. 숫자만 바꿔도 못 풀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11문제, 뭐, 6에서 7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만약에 이 문제가 나왔어요, 모의고사에. 그럼 통과시켜야 돼요? 이건 맞춰야 돼요. 통과시키면 합격 못해요. 계산 문제 몇 문제는 건지셔야 됩니다. 동감하십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가 야매만 먼저 한 게 아니에요. 이론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2년 동안 강해보니까 어르신들이 못 잡아요, 이걸요. 근데 820에 8일 찍으라니까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공감하세요? 그래서 투자 파트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이 파트가 어렵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갔으면 어떨까. 아시겠습니까? 60점 넘으면 합격하시잖아요. 그럼 뭐 이런 것들을 하나씩 건지시면은 좀 점수가 쌓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화이팅 하세요. 그래서 문제가 어렵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죠? 왜냐면 이제 지금 제가 교도실에 있는데 저 기가 막 들리는 게 힘들어 죽겠어. 막 그러고 막 난리 났어요. 막 여기 안 왔어. 안 왔는데 이 미치겠어. 이 괴로워 죽겠네. 씨. 그러면서 막 들려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세요. 21번. 그죠? 820, 8.2%. 아시겠죠? 그래서 희망을 좀 가지고 이렇게도 나오는구나. 예, 나도 맞출 수 있겠고 나도 합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힘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매주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씩 쏴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해서 하니까, 갈게요. 그러면 이제 또 머리 아프다. 진짜 316. 이렇게 가시면, 미치겠어. 박스가 하나 있어요. 박스 찾으셨어요? 아까 그 문제는 괜찮았었는데, 820은 괜찮았었는데, 이 문제 미치겠어요. 그래서 평균 분산 지배라는 게 있죠? 그래서 평균에는 수익이라고 적으세요. 자, 우리가 천천히 갈게요. 여러분은 눈높이에 맞춰서 분산은 위험이라고 적으세요. 위험. 아까 위험의 피형 기억나시죠? 거의 다 위험의 피형을 얘기를 해요. 거의 시험 문제는 다 위험의 피형입니다. 그러면 위험의 피형이라면 수위 같으면 그냥요 위험이 낮은 거, 위험이 같으면 수익이 높은 거 선택하겠죠? 그래서 그걸 갖고 지배의 원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전에 했기 때문에 한번 가볼게요. 다시 갑니다. 여러분들 A하고 C가 있죠. 기대 수익률은 수익이에요. 다시 표준 편차. 위험이라고 적으세요. 위험. 그죠? 그 위험. 그러면 A와 C는 수익률은 같죠? 그런가요? 그 위험이 큰 거, 위험이 작은 거. 그러면 A를 선택해요. 그럼 A가 C를 지배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B하고 D 있나요? 표준 편차 위험이 같나요? 그럼 수익을 높은 거 선택하시겠죠? 그럼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B를 선택하겠죠. B가 D를 지배한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굵은 글씨 밑에 효율적 투자 대안이 A와 B예요. 최적의 선택은 투자의 위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그 그래프가 하나 보이시죠? 그 하나의 이제 점이 B, A를 연결시키면 따라서 우상향. 이걸 따라서 효율적 전선. 근데 이제 이게 잘 보세요.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집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기출문제집이 7년짜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 전에 나왔던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들어보세요.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자, 우리가 막 때려보시고 힘드신다고 막 하지 마시고 마음을 천천히. 아까 820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자, 그러면은 자 기대 수익률이 있고 위험이 있어요. 편안하게. 그다음에 분산 위험이었죠. 그러면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예전에 기출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수익은 낮아야 돼요? 수익은 높은 게 좋아요? 위험은요? 낮은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험은 낮아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0%, 20%,
30%, 40%, 얘도 10%, 20%, 30, 40을 봤을 때 이게 좌표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 전선을 찾아내라고 했어요. 예전에.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기출이 됐기 때문에 더 심화학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아까 A와 B는 아직 아까 따라서 효율적 포트폴리오.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죠. 그럼 분산 투자해서 A, B를 가자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는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기출 문제를 보고 문제집이 나오지만 대안이 굉장히 많이 투자됐었거든요. 그럼 보세요. A, B, C, D, E, F, G, H, I, J라면 자, 갈게요. 수익률이 같죠? 그런가요? 그 위험이 큰 거, 위험이 제일 작은 거 이걸 하겠죠. 그럼 얘네들이 얘가 얘를 지배해요. 그런가요? 자, 얘는 그냥입니까? 수익이 같습니까? 수익이 같으면 그냥이야 위험이 작은 거 얘를 선택하겠죠. 그럼 얘가 얘를 지배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얘가 얘를 지배를 하죠. 얘는 그냥입니까? 위험이 같습니까? 이걸 선택하죠. 그럼 얘를 따로 효율적 포트폴리오 점이에요. 점들이 뭐냐면 가장 좋은 대안들이라는 거죠. 그럼 서로 지배를 못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냥 해야 돼요. 분산 투자해야 돼요. 분산 투자해야 되죠. 다시 할게. 이걸 찍어봐. 효율적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하기 아주 좋은 대안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자 그냥 해야 돼요. 분산 투자해야 돼요. 자, 그럼 이 대안들을 다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면 2개가 나요? 4개가 나요? 4개가 났다는 겁니다. 구성상수를 적게 할수록 많이 할수록 좋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A, B가 났나요? A, B, C, D가 났나요? A, B, C가 났고 B가 J를 지배하죠? 이렇게 보고요. 자, A는요. 낮은 수익, 낮은 위험이니까 따보세요. 이거는 보수적인 애고요. 얘는 높은 수익, 높으니까 공격적이라는 얘기죠. 자, 그럼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점들을 집합하면 선이 만들어져요. 그걸 따보세요. 효율적 전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연결한 전선이 효율적 전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효율적 전선은 또 프론티어라고 하거든요. 프론티어. 자, 그러면 대답해 보세요. 자, 이건 그냥입니까? 우상향합니까? 우상향하죠. 우상향한다는 얘기는 수익과 위험이 반비례해요? 비례해요? 비례죠. 그래서 우리가 수익과 위험이 비례 관계라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그러면 자 할게요. 동일한 위험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선택한 거죠. 그렇죠? 그 이상은 선택할 수가 없어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더 높은 걸 원하려면 그냥입니까? 위험을 더 감수해야 됩니까? 그래야지만 올라가요. 그래서 그냥이다 우상향이다. 그걸 따보세요. 효율적 전선. 밑에 효율적 전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얘는 아까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선택한 그 점들이에요. 그래서 얘는 자 할게요. 밑에 니은번 효율적 투자선은 투자선 프론티어라고 하는데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연결한 거죠. 우하향, 우상향. 그 우상향 한다는 거는 주어진 위험에서 그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얻을 수가 없어요? 없죠. 대답해봐요. 있어 없어? 있으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가요? 그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자 보세요. 그 더 많은 수익을 얻으려면 그냥입니까?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까? 그래야지만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때요?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더 많은 위험을 부담해야 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문이 기출입 지문이에요. 가져가셔야 되고요. 가져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효율적 전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최적 포트폴리오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걸 안 했었는데 최적 포트폴리오 가볼게요. 최적 포트폴리오는 자, 이거는 이제 포트폴리오 오의 선택입니다. 자, 아까 제가 앞쪽에서 왜 그거 알아요? 번지 점프 기억나시죠? 그러면 가파른 게 그냥이요 더 보수적이에요.
완만한 게 공격적이죠. 따라서 무차별 곡선, 위험 회피형, 아래로 볼록했죠. 근데 얘네들이 만나야지만 최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따 분산 투자할 때 나중에 포트폴리오 할 때 구성 자산수가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죠. 이거 얘기해 놓으셔야 돼요? 이따 갑니다. 그러면 효율적 전선이 그냥입니까? 우상향합니까? 우상향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기 보시면은 X와 Y 파란 색깔이라는 게 있죠? 이게 효율적 전선입니다. 무슨 전선? 얘랑,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무차별 곡선이라는 게 있었죠? 무차별 곡선. 무차별 곡선이 위험 회피형이에요. 그럼, 위험 회피형이 위로 볼록이다, 아래로 볼록이다. 아래로 볼록하죠. 그럼 아래로 볼록한 제 무차별 곡선과 이 효율적 전선이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된다, 만나야 된다. 만나야지만 최적이 된다는 거죠. 그럼 무차별 곡선과 자 무요접이라고 안기셨는데 그 효율적 전선이 그냥이 되어 만나야 돼요. 만나서 교차점 하면 안 됩니다. 교차점 하면 두 점이 생기기 때문에 접하는 점이라고 하셔야 돼요. 접하는 점.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 그래프 보고 계시나요? 그러면은 자, 굵은 선으로 된 게 있고 실선으로 된 게 있죠. 이게 굵은 선이 요게 가파르잖아요. 요게 무차별 곡선인데 요게 그냥이 돼요. 여기서 접해야 돼요. 접해야지만 최적이라는 거죠. 교차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교차하면 두 점이 생기죠. 그 다음 여기 있는 것들은 안 좋은 대안들이거든요. 그럼 교차점이 맞아요? 접하는 점이 맞아요. 접점. 그 다음 위에는 실선으로 돼 있죠, 여러분들. 실선은 그냥입니까? 이게 완만합니까? 완만하죠. 완만한 것이 여기에서 이렇게 그냥 해야 돼. 여기에서 만나야 돼. 만나죠. 그 만나는 여기 BA가 최적 포트폴리오라는 얘기예요.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자 들어갑니다. 거기 보시면 파란 색깔이 있어요. 지배 원리에 충족하는 효율적 투자 대안 중에서 투자자의 위험 선호도까지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선택할 때 자 위험 회피형인 아래로 볼록한 무차별 곡선과 그냥에 대어 접해야 돼요. 접하는 투자 대안을 최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맨 밑에가 리을번이 벽표 쳐놓은 이가 시연인데 그럼 최적 포트폴리오의 투자 위험 선호도에 따라 안 달라진다, 달라진다. 달라지죠. 그런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실선하고 점선 중에서 실선은 그냥입니까? 이게 가파릅니까? 그럼 가파르면 아까 그냥 했어요. 얘가 보수적이었어요. 보수적이고 완만한 게 공격적이죠. 이렇게 해서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와요. 그냥 요거 물어봐요. 최적이 되려면 그냥 얘 돼요. 만나야 돼요. 그럼 교차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그냥 접하는 점이다. 그냥 그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자 이건 그냥요 아래로 볼록이에요.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위험 회피형입니까? 위험 회피형이 무차별 곡선이거든요. 그죠? 그럼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이 그냥이야 만나야 돼. 만나야지만 최적이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렇게만 가져가시면 돼요. 교차점이다. 접하는 점이다. 접하는 점. 그 정도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잠깐 넘기시면은 317페이지에 보시면 변동계수라는 변이계수라는 게 있을 거예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자 변이계수는 뭐냐면 이 저자가 자 해놓으신 거 이제 볼게요. 나중에 이제 넘기지 마시고 X와 Y 대안이 있대요. 자 편안하게 들으세요. 다음 페이지 넘기지 마시고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같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만약에 얘가 20% 얘가 20%면 그냥입니까? 수익률이 같습니까? 그럼 표준 편차가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 선택해야지만 지배당하죠. 그런가요? 그래서 표준 편차를 봤을 때 만약에 얘가 10이고 얘가 10이면 이 표준 편차는 위험이에요. 그럼 수치가 큰 게 좋아요? 수치가 작은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죠.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럼 X가 좋아요? Y가 좋아요? Y가 X를 지배하죠. 대답해봐요. 근데 그냥입니까? 기대 수익률이 다를 수도 있습니까?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만약에 이 저자대로 얘가 15다. 그럼 우열을 가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따라서 변이계수가 나온 거예요.
지금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변이계수라는 식이 하나 보이시나요? 계산 다 해줄 테니까. 그러면 변이계수는 위험이에요, 위험.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변이계수는 낮아야 돼요. 그렇죠? 그럼 절대적입니까? 이게 상대적입니까? 상대적인 측정을 얘기하죠. 그래서 들어볼게요. 넘기지 마시고 밑에 식이 하나 있나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위험이니까 낮아야 된다며요. 그럼 항상 합계로는 아는 게 올라가거든요. 그럼 수익이 올라가겠어요? 위험이 올라가겠어요? 그러면 수익률 올라가요? 표준 편차가 올라가요? 표준 편차를 올리겠죠. 지금 보고 계시죠? 위험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 그 다음에 밑에는 그냥이에요. 기대 수익률이에요. 기대 수익이 내려가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구한 걸 평균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모당 분자, 기대 수익률당 표준 편차를 얘기합니다.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낮아야 돼요. 그럼 넘겨보세요. 자, 그러면 넘기기 전에 이건 상대적 측정시라는 걸 알시겠죠? 넘기시게 되면, 자, 지금 나와 있는 거기서 제가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 x와 y를 한번 구해볼게요. 변이계수를. 자, 그냥입니까? 표준 편차가 올라가죠? 그래서 11을 20으로 나누면, 자, 얘는 0.6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10을 15로 나누면 얘는 0.666이 돼요. 그러면 이 개수가 낮아야 됩니다.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그럼 누가 좋을까요? x가 난 거죠. 그런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개수죠? 변이계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y가 좋아요? x가 좋아요? x가 좋죠. 그죠? 자, 위험도로 봤을 때는 y가 더 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파란 색깔 있어요? 그럼 여러 투자 중에서 표준차가 가장 작다고 하더라도 변이계수가 가장 작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동감하십니까? 아니, 그 분위기 안 좋아. 이게 낮잖아요. 그렇죠? 얘가 우수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야? 그 변이계수를 이용하자는 거죠. 그렇죠? 그 변이계수가 높은 게 좋아? 낮은 게 좋아? 그럼 x가 좋은 거죠. 그래서 그걸 선택하는 게 따라서 변이계수. 그래서 표준 편차의 절대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제 투자에 대한 측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많이 힘들어 하셔서 봐봐요. 이게 20%일 수 있잖아요. 대답해봐요. 그러면 표준 편차로만 가도 되잖아요. 그럼 얘가 우월한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그냥이야 수익률이 달라. 그러면 얘가 꼭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상대적인 측정을 보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변이계수는 높은 게 낫다, 낮은 게 낫다. 낮은 게 낫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쉬는 시간에 한번 좀 야매를 생각해 봤는데, 제가 어저께 꿈을 꾸다가 코로나 같은 게 있죠, 코로나. 그래서 이제 제가 동창생이랑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마스크 쓰고, 마스크 썼는데도. 근데 방구 냄새가 나는 거야. 야, 너 방구 꼈지? 그랬더니, 그럼 방구지 변이겠어? 그러는데, 자, 아씨, 고차원적인 아재였어, 아재. 변이겠어? 그러면 얘는 더럽지, 그지? 그럼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낮아야 돼요. 노력하는 강사입니다. 그죠? 그 변이계수는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낮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많이 웃으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죠? 웃어야지, 그죠? 됐어요? 그 눈치 보고는 좀, 이렇게 딱 알아서 할게요. 좀 웃어주시고. 따라서 포트폴리오. 넘겨보세요. 포트폴리오. 힘들어. 자,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봐요. 325페이지 가시면은, 제 프린트 있죠? 그래서, 자신 있어, 내가 포트폴리오 보시면은, 지금 포트폴리오 한번 찾아보세요. 암기노트에. 찾았습니까? 찾았나요? 이 포트폴리오 한 장만 해도 완벽합니다. 이 한 장으로 끝내버리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건 책에 왔다 갔다 안 할게요. 요거 한 장만 있으면 마무리가 돼요. 믿으세요? 알겠습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 단어가 있습니까? 들어볼게요. 포트폴리오는 주식에서 따왔어요. 어디서 따왔다? 주식. 들어볼게요. 갑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이에요. 자, 그럼 갑돌이가 주식을 투자합니다. 자, 그럼 만약에 1억이 있다. 자, 아까 따라서 효율적 포트폴리오. 아까 효율적 전선 기억하세요? A, B, C, D 기억하셔야 되는데. 기억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잡아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 아까 그냥이야 아주 좋았어. 좋았죠? 대답해봐요. 그러면 적게 하는 게 좋아요? 이걸 많이 하는 게 좋아요? 많이 하는 게 이게 나왔어요. 2개가 나요? 4개가 나요? 그쵸. 여기서 스타트예요. 구성산수를 많이 할수록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집중 투자가 맞겠어요? 분산 투자가 맞겠어요? 분산이죠. 분산. 그럼 분산 효과를 작게 하는 게 좋아요? 분산 효과를 크게 하는 게 좋아요? 높게 하는 게 낫죠. 그죠? 그럼 내가 투자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집중 투자가 좋아요? 분산 투자가 좋아요? 그럼 한쪽에 몰빵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다 1억 하면 다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투자해서 땄어요. 여기는 잃었어요. 지금도 따고 잃었어요. 자, 그러면 그냥입니까? 요거 딴 걸 요걸 커버하면 되겠죠? 그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집중이 맞다, 분산이 맞다. 그러면 아까 요 구성 자산수를 적게 하는 게 좋아요? 많이 할수록 좋아요? 많이 할수록 포트폴리오에 대한 위험이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성 자산수를 적게, 많이. 그래서 나중에 이게 보시면은 한문이 좀 약해서 이게 많을 따자예요. 그죠? 그러면 적게 한다는 거야? 많이 한다는 거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위험이라는 거는 박스에 보시면 체계적과 비체계적 위험으로 나눠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볼게요.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시켜요. 비체계적 위험. 체계적은 못 제거시킵니다.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코로나 있죠. 코로나 지금. 그냥입니까? 주식이 떨어집니까? 한 주식만 떨어졌을까요? 왕창 다 떨어져요. 지금 딱 강의하기 딱 좋은 시장이에요. 피할 수 있어? 피할 수 없어? 시장 전체에 약이 되는 위험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체계적은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는 위험을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자산에 오는 위험입니다. 모든 자산. 그럼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죠. 따라서 체계적 위험.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의 자산에만 투자한 거죠. 만약에 주식회사 하림이라고 들어보셨죠? 당 만든 곳이에요. 그 모든 자산이에요. 딱 하나의 개별 자산이에요. 개별 자산. 그러면 조류독감이 터지면 당 만드는데 주식은 떨어지잖아요. 근데 돼지고기, 소고기 만드는 데는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면 힌트. 같은 게 좋아요? 반대인 게 좋아요? 반대인 게 분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얘는 그냥이야 피할 수가 있어. 그럼 요거는 체계적, 비체계적. 비체계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봐봐봐. 지금 중간에 박스가 하나 있나요? 그러면 총위험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체계적 위험과 무슨 위험이 있어요?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거죠. 그럼 체계적은 지금 박스를 볼게요. 그냥입니까? 모든 부동산입니까? 자, 근데 비체계적은 모든 부동산이야? 하나의 개별 부동산이야? 개별 부동산. 다르다는 거죠. 보고 있나요? 그러면 체계적은 피할 수 있다, 피할 수가 없다. 피할 수 없고요. 비체계적은요. 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집에 가면 바뀌어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물을 생각해 보세요. 그물을. 자, 그물이 굉장히 촘촘해요. 제가 물고기예요, 쟤네들이. 그러면 그냥이요. 굉장히 체계적 그물이에요.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어요. 그죠? 뚱뚱한 물고기나 저같이 마른 물고기나 다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그물이 그냥이야 촘촘해.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가져가세요. 근데 비체계적은 그물이 촘촘할까요? 듬성듬성 있을까요? 비체계적이죠. 오죽하면 할까? 이건 그냥이야, 이건 비체계적이야. 그럼 피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할 수 있겠어요? 다시 할게. 체계적은 그물이 어떻게 돼 있어? 피할 수 있어, 없어? 없고. 비체계적은 피할 수 있다. 이걸 잡으셔야 됩니다. 그런가요?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제가 업그레이드를 할게요. 요구 수익률이라는 거 아시죠? 요구 수익률. 그러면 요구 수익률은 뭐 플러스 뭐예요? 제가 할게요. 자, 위험 플러스 위험 할증률이죠. 이제 잘못했어요. 제가 괜히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아까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이 높죠. 그럼 비례 관계였어요. 무슨 관계였다? 비례입니다. 비례. 그 위험이 높을수록 더 달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보시면 위험과 수익은 반비례입니까? 비례입니까? 비례죠.
그러면 여기서 위험은 따보세요. 체계적 위험. 그럼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죠. 요구수인에서는 피할 수 없는 걸로 더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럼 요구수인이 나왔다. 요구수인은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체계적 위험과 비례관계라는 얘기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근데 비체계적 위험은 그냥요 제거할 수 있어요. 포트폴리오 잘하면 제거할 수 있죠. 그런가요? 그러면 시험 문제 봐봐. 포트폴리오로 제거가 가능한 거는 체계적을 제거시켜요?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시켜요? 비체계적은 제거시키죠. 체계적은 못 제거시키죠. 맞아요? 그럼 만약에 시험제가 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제거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체계 제거예요? 비계 제거야? 비계 제거죠. 나를 포함해서 옆구리를 한번 만져보세요. 뭐가 쌓였어요? 비계 쌓였죠. 그런가요? 그래서 저는 봐봐요. 저는 그래서 코로나니까 맨날 안 나와요. 집에서 뭐 먹어요. 그만 입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냥 내 비계를 제거시켜야 돼. 그럼 얼굴은 괜찮아. 얼굴은 괜찮아요. 그러면 나는 그냥 이걸 포트폴리오 해야 돼. 포트폴리오 해야죠. 힘들어 죽겠어. 씨. 그래, 죽겠다. 그래서 시험 보시잖아요. 그럼 옆구리부터 잡고 시작하세요. 그럼 체계 제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비체계적만 제거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할게. 모의고사 떴어. 그럼 어디 잡어? 그럼 체계 제거는 맞는 지문이야, 틀린 지문이야? 틀린 지문. 체계 제거, 비계 제거. 비계만 제거될 수 있지, 체계는 못 제거시켜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느 것만 제거시킬 수 있어요? 비체계적 위험만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얘가 줄어들면 얘도 줄는데 얘가 0까지 가진 않죠. 체계적을 못 줄이니까.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 키워드입니다. 가볼게요. 따라서 인플레, 이자율 변화, 경기 변동, 이 세 글자 단어 있죠? 이게 기출문제 키워드예요. 그럼 얘네들이 나오면 그냥입니까? 피할 수가 없습니까? 피할 수 없다고 가셔야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그냥입니까? 요새 인플레가 발생할 수 있고 이자율 변화, 경기가 침체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가요? 근데 봐봐. 따라서 파업. 근로자가 파업할 수 있죠. 그럼 그 회사만 개별적인 거지 모든 위험이 아니잖아요.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들었어요? 그 회사가 법적으로 말릴 수 있잖아요. 그 회사가. 주식회사 할인이. 그런가요? 그 다음에, 자, 따라서 경기 변동, 경비 변동. 틀려요. 경기 변동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영업 경비는 피할 수 있거든요. 지금 뭐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자, 그럼 키워드를 얘기하세요. 체계적이 어떤 게 있어요? 불러봐요. 인플레, 이자율, 경기 변동은 피할 수 없다고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주식회사 할인이 그냥이야 파업할 수 있어. 다 파업해서 할인만 파업해서. 할인만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 그렇지. 할인만 영업 경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럼 이 세 가지 단어는 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다시 갈게요. 경기 변동은요, 피할 수 있어, 없어? 경비 변동은요, 피할 수 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프린트 괜찮아요? 이렇게 가셔야 돼. 모아줘야 돼, 모아줘야 돼. 그렇죠? 그 옛날에 왜 주병진 씨 아세요? 나가서 모아서 분위기 안 좋았잖아. 가셔야 돼요.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가져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딱 하나만, 잠깐 이제, 책 하나만. 그래프가 하나 있어. 넘겨보세요. 그래프 보시면은 326. 완벽해야 되니까. 아직은 시험에 안 나오는데, 326페이지 그래프가 하나 보이시나요? 그래프가 아직 안 나왔어요. 안 나왔긴 안 나왔는데, 이해만 하시는데. 자, 이렇게 그래프가 딱 있고요. 서 있는 게 포트폴리오의 총위험이라고 돼 있죠? 총위험. 포트폴리오의 총위험입니다. 총위험이고, 자, 누워있는 게 그냥입니까? 이 종목수입니까? 종목수. 그럼 아까 구성 자산수 기억나시죠? 그럼 구성 자산수를 적게 하는 게 좋아요? 많이 하는 게 좋아요? 많이 할수록 위험을 줄일 수 있죠. 그런가요? 근데 체계적은 줄여요? 못 줄여요? 못 줄이기 때문에 체계적은 일정하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꺾어지는 이유가, 자, 체계적은 피할 수 있다, 피할 수가 없다. 그럼 구성자산수를 많이 해도 그 위험이 안 줄어들거든요. 그럼 밑에 있는 건 무슨 위험이다? 체계적입니다. 근데 비체계적 위험은 위험을 줄일 수 있죠. 그럼 위에는 비체계적 위험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 총위험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다시 갈게. 밑에는 무슨 위험? 위에는 비체계적, 가로쳐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아직 출제는 안 됐지만. 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딱 하나만 이제 더 하게 되면요. 상관계수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상관계수라는 건요, 두 자산의 수익률이 움직이는 방향관계를 나타내는 계수예요. 수치화시킵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 쉬어가는 코너 밑에 보시면 그림이 하나 보이시나요? 갑돌이와 을돌이가 투자했어요. 그럼 갑돌이는 부채와 선풍기를 투자했어요. 을돌이는 부채와 우산을 투자했어요. 그럼 같은 게 낫나요? 반대인 게 낫나요? 반대가 낫죠. 얘기해봐요.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을돌이가 이긴 거죠. 반대인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갑돌이하고 을돌이 중에서는, 자, 갑돌이는 어떻게 돼? 부채와 선풍기를 투자했죠? 그러면 그냥요, 이 상관관계가 유사한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날씨가 막 더우면 그냥이야 잘 팔려. 근데 비가 오면 그냥이야 작살나. 둘 다 작살난다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따라서 동일 방향. 이게 동일 방향일 때는 플러스 값이 돼요. 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을돌이는 잘했죠. 어디하고 어디를 투자했어요? 부채와 우산을 투자한 거죠. 그렇죠? 부채가 잘 팔리면 우산이 안 팔릴 수 있거든요. 그죠?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그러면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 그런가요? 그러면은, 자, 이 값이 마이너스 1, 0, 플러스 1까지 있어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나중에 이제 책을 보시게 되면 얘가 10%, 10%면 그냥입니까? 다 10%면 다 수익률이 같죠? 그럼 수익률이 같은 상태에서 완전히 같은 값에 플러스 1이면 제거가 안 됩니다. 플러스 1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밑에 그림을 보고 계셔요? 플러스 1이 있어요? 플러스 1은 비계를 제거한다, 제거할 수 없다. 제거할 수 없어요.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지금 보고 있죠? 자, 그럼 플러스 1이 아니어야 돼요. 근데 봐봐. 여러분들 0.9라는 거는 플러스 1이에요? 1보다는 작아요. 그럼 분산 효과는 있어요. 플러스 1일 때만 안 가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0도 분산 효과가 있는데, 자, 마이너스 1일 때는 완전히 반대 방향이야. 자, 마이너스 1일 때는 그냥입니까? 완전히 제거입니까? 완전히 제거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비체계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자, 할게요. 이제 맨 위에 갑니다. 포트폴리오 의 갑니다. 자, 포트폴리오는 집중 투자가 맞습니까? 분산 투자가 맞습니까? 자, 옆구리 만지세요. 뭐가 잡혀요? 자, 즐깁시다. 뭐가 잡혀? 그럼 체계 재개라는 얘기는 틀리겠죠? 체계를 제거시켜요?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시켜요? 비체계를 제거시키고. 그런가요? 안전한 결합 편익이라는 건 안전하게 분산 투자하겠다는 얘기예요. 체계적과 비체계적은 다 봤죠? 2번 갑니다. 포트폴리오 효과를 크게 하려면 구성 항목 수를 어떻게 할수록 좋아요? 많이 할수록. 그런가요? 두 수익에 대한 그 대안이 같은 방향일수록 다른 방향일수록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봐봐. 아까 주식회사 하림에 투자했더니 얘 주가가 떨어졌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같은 거에 투자해야 돼요? 반대인 게 좋아요? 돼지고기, 소고기 만두에 투자하는 게 낫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닭을 좋아하네. 그래서 내내치킨, 교촌, BBQ 투자했어요. 어머머, 그냥이야. 다 닭 만들 때야. 재밌어. 닭 만들 때죠? 얘기해봐요. 그럼 그냥이야. 다 유사해. 작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유사해야 돼요? 다른 방향이어야 돼요? 다른 방향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이렇게 해야 되잖아, 우리가. 야, 너 거기 상관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상관이 없다는 건 그냥입니까? 관련이 안 돼 있습니까? 안 되겠죠. 그렇게 가세요. 그죠? 그럼 상관이 있어야 돼, 상관이 적어야 돼. 같은 방향이 좋아, 반대 방향이 좋아. 그러면 플러스 값이 좋아, 상관이 낮으니까 작은 게 좋아. 작은 게 좋다는 거죠.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어디 하는지 알아요? 그러면 상관계수가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플러스 1이 좋아요, 마이너스 1이 좋아요? 마이너스 1이 좋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아까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면 안 되죠? 비체계적 위험이 전혀 제거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1일 때는 그냥입니까? 완전히 제거됩니까? 그럼 당구장 표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상관계수가 어떤 값을 제외한다면 가능한가요? 플러스 1만 아니면 된다는 거죠.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자, 시험 문제 1보다 작으면 가능하죠. 0.9면 가능하거든요. 플러스 1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산 구성 비율을 조정해서 포트폴리오 구성한다면 상관계수가 플러스 값을 갖는 경우는 포트폴리오 효과가 없다, 있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0.9는 그냥입니까? 1보다는 작습니까? 작으니까 포트폴리오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플러스 1 사이인데. 그렇죠? 자, 아까 제가 칠판을 보시면 이 포트폴리오는 부동산에서 발전됐어요? 주식시장에서 떨었어요? 그럼 한계가 있죠? 2, 3번이 한계예요. 우리 시장은, 부동산 시장은 그냥요, 불안전해요. 정기적 수익률이 계량하기가 곤란하죠? 근데 부동산은요, 보통 단기입니까? 우리는 장기입니까? 포트폴리오는 보통 단기 무형으로 가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장기이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런가요? 근데 1번에다 발표. 근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없다, 구성할 수도 있다.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봐봐. 꿀팁을 줄게. 같은 게 좋아요? 다른 게 좋아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볼게요. 거기 보시면 부동성이라는 단어 있나요? 그럼 부동성 때문에 지역마다 같습니까? 지역마다 다릅니까? 다르죠. 자, 액센트로 줘. 같다, 다르다. 자, 다시, 다르다. 다른 게 좋아요. 같은 게 좋아요? 다른 게 좋아요? 그럼 포트폴리오 효과가 있죠. 그런가요? 용도가 다양하죠. 용도가 하나예요? 다양해요. 그러면 용도별로 포트폴리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래서 용도별 포트폴리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별, 유형별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 요 지문이 나와요. 부동성,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지역별, 유형별로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 없다, 있다. 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갑니다. 제 이 프린트만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나요? 자, 가십니다. 할게요. 자, 집중 투자가 맞아요? 분산 투자가 맞아요? 분산 효과를 어떻게 해야 돼요? 크게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구성자산수를 작게 할수록 많이 할수록. 아까 그 효율적 포트폴리오 아시죠? 그럼 AB가 낫나요? AB, CD가 낫나요? AB, CD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아까 체계적과 비체계적 아시죠? 체계적은 금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촘촘하죠.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자산이 오는 겁니다. 그죠? 다음에 경기 변동, 인플레, 이자의 변화라는 게 있죠. 이 세 단어를 찾아내셔야 돼요. 이건 피할 수 없는 게 하는 거고. 자, 얘는 그냥이야 듬성듬성 돼 있어. 개별이죠. 피할 수 없다, 있다. 그럼 체계적은 제거시킬 수 없죠. 옆구리 만져. 뭘 제거시켜? 비체계적을 제거시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체계적은 제거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시키는데 상관계수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럼 수익률에 대한 상관관계가 많아야 돼요? 좀 적어야 돼요? 그럼 플러스가 좋아요? 마이너스가 좋아요? 같은 방향이 좋아요? 반대 방향이 좋아요? 플러스 1이면 제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플러스 2보다 작으면 돼요. 0.9면. 맞죠? 마이너스일 때는 그냥이야 완전히 제거야. 자, 주식에서 따왔기 때문에 단기, 장기 모형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성이 어렵지만, 자, 지역별로 같다, 다르다. 액센트를 줘. 어떻게? 다시 한 번? 다르다. 용도별 다르죠? 구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프린트 한번 풀어보세요. 프린트가 풀립니다. 오늘 문제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에요. 자,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럼 1번에 뭐라고 고치셔야 됩니까? 비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키는 게 분산 투자 전략이죠. 동감하십니까? 자, 따라서 경기 변동, 금리 변동, 아까 인플레 기억하시죠? 이 세 가지 단어가 기초문제 키워드예요. 자, 이건 피할 수 있나요?
비체계적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고치셔야 되죠. 고치셨습니까? 자, 3번. 부동산은 지역별로 같다, 다르다. 유형별로 다르죠. 분산 투자하는 것이 곤란합니까? 용이합니까? 용이하다고 하셔야죠. 그런가요? 자, 4번. 두 자산의 수익률 방향이 유사한 방향, 즉 1에 가까울수록 분산 효과는 큽니까? 작다라고 하셔야 되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위험의 피해형 중에서 자, 공격적인 놈이 더 보수적보다 위험도 높고 기대가 높죠. 그래서 아까 그렇게 해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 정답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넘기셔서 시간관계상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그 계산 문제를 좀 보겠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교재로는 페이지로 가시게 되면은 이 326페이지 갑니다. 요것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326으로 가시면은 그 밑에 가시면은 효율적 분산 투자 전략의 양가로 이번에 투자 금액의 가중치를 고려한 분산 투자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자, 그럼 프린트 보세요. 자, 포트폴리오에도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제 프린터로 마무리하세요. 그 계산 문제는 제가 나중에 또 해드릴게요. 자, 그럼 따라서 곱해서 더한다. 투자 비중과 수익률이라는 단어가 있죠. 똑같아요. 곱해서 더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 프린트에 지금 거기 박스가 하나 있나요? 투자 금액이 얼마라고 적혀져 있죠? 10억입니다. 보고 계시죠? 그럼 투자 비중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A는 몇 퍼센트 투자했어요? 이건 6억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얼마를 투자했다? 6억. 동감하십니까? B는 몇 퍼센트 투자했죠? 40%죠. 그럼 4억을 투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요? 그럼 따라서 곱해서 더한다. 그럼 얘도 가중평균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투자 비중에 있어서. 그러면 수익률이라는 게 있죠. 수익률이 이제 아까 같이 계산해서 나올 수가 있는데 그냥 바로 주어질 수도 있어요. 수익률이 얘가 20%죠. 곱하기. 그 다음에 곱하기 얘는 15%죠. 근데 지금 이거는 객관식이야, 이거 주관식이야. 주관식이에요. 이건 야매로 풀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럼 제가 소득점으로 고치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가 풀어드릴게요. 자, 10억의 60%는 6억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그럼 투자 비중이 나옵니다. 무슨 비중이 나온다? 투자 비중과 수익률로 곱하셔야지만 기대수익률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을 맞출 수 있어요. 그런가요? 자, 그러면 0.6이니까 20%니까 12%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0.4니까 이걸 곱하면 6%예요. 그러면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은 18%라고 되어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이론 갑니다. 옆에 글씨 갑니다.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각 개별자산의 수익률과 각 개별자산의 포트폴리오에 차지하는 상대적 무슨 비중에 따라, 투자 비중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얘기해봐요. 총 투자 금액의 크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없어요? 없다는 거죠. 이런 분위기도 없다는 거죠. 자, 할게요. 그러니까 10억이라는 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60%, 40%. 그 투자 비중값만 가서 수익률을 구한다는 얘기죠. 자, 이거 동감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넘겨보세요. 326페이지 가시면 맨 밑에 그 얘기예요. 326페이지 맨 밑에 파란 색깔이 있어요? 자, 그럼 갑니다. 제 프린트를 생각해 보세요. 종목별로 그냥입니까? 가중치가 있습니까? 자, 따라 60%, 40%. 기억나시죠? 그거와 수익률을 갖고, 자, 기대 수익률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면 그걸 가중평균해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다시 갑니다. 지금 프린트 보고 계시나요? 자, 지금 전체 금액이 10억이라는 건 전체 금액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몇 퍼센트라는 부진만 중요한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60%라는 건 6억을 투자했다는 얘기잖아요. 40%는요. 근데 우리는 시험 문제는 그 비중의 퍼센트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대답해봐요. 전체 금액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래서 오른쪽 나중에 시간이 되면 기출문제는 투자 비중이라는 게 나오죠. 그런가요? 그럼 따라서 곱해서 더한다. 그럼 얘도 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포트폴리오 기대수익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수익률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입니까? 비중을 찾아야 됩니까? 그걸 곱해서 수익률을 구하시는 거죠. 그럼 총 투자의 10억에 대한 크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따라서 곱해서 더한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계산 문제에 대한 양해가 있긴 한데, 아까 제가 820이라는 그 수익률이 있었죠?
그거 위주로 좀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또 제가 시간이 있으면 327페이지 나와 있는 걸 좀 빨리 또 푸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또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이해 가셨죠? 이렇게 가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가시는데, 자, 그렇게 해서 가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를 다음 주에 꼭 갖고 오세요. 갖고 오셔서 맨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 보시면은, 따라보세요. 합해의 시간가치. 달아나는 게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세요. 또 다음 주에 오셔서 291페이지 가셔서 291페이지 가시면 합해의 시간가치라는 단어가 있죠? 찾으셨나요? 그래서 미리 예습을 한다면 현재 가치만 있어요? 프린트에 미래 가치가 있어요? 미래 가치가 있죠. 아니 프린트를 좀 봐봐요. 보고 있나요? 그러면 개수가 6가지 개수가 있어요. 몇 가지 개수가 있다? 6가지. 각각 6가지 개수는 언제 쓰고 또 역수관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린트 위주로 좀 가서 우리가 또 맞춰보도록 할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늘 계속 갈까요? 그냥 마칠까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거든요. 10분 동안 아쉬워서 강사는 또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또 많이 힘들어하시고 특강도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고 오늘 프린트는 좀 괜찮으셨나요? 그 다음 주에도 좀 드릴게요. 드려서 학교론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바꿔서 할 테니까 화이팅 하시고 오늘 특강 있죠? 또 특강 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